안녕하세요. 모노리포 희망편 피처링 폴리리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팝모닝 개발실 백엔드 개발자 권정인이라고 합니다. 평일 저녁에 이렇게 발표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아깝지 않도록 열심히 발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 사비를 들여서 중간에 치킨 기프티콘 드리는 퀴즈를 하나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여러 언어를 지나서 클로저에 장착한 지 1년 4개월 된 클로저리안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지난주에 부모님 가수원의 일을 도와드리러 갔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농사 짓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그린랩스에서 농민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린랩스에서 팝모닝이라는 앱의 백엔드를 클로저로 저는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팝모닝은 농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최근에는 커뮤니티 기능이 추가돼서 농민분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 앱입니다. 무려 80만 농민이 이용 중인 농사 필수 앱이죠. 그런데 혹시 제가 팝모닝에서 쓰고 있는 클로저라는 언어를 써보신 분 계신가요? 보신 분? 그러면은 요 옆에 아이콘이 폴리리스 아이콘인데 폴리리스에 대해서 써보거나 막 들어본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생각보다 저희 회사분들이 예상대로 없으시군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클로저라는 마이너한 언어 중에서도 아직 사용자가 많지 않은 폴리리스라는 아키텍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폴리리스가 무엇인지, 저희가 폴리리스라는 아키텍처를 왜 도입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고구마 돈가스를 시켰는데 배달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비닐봉지에다가 반찬, 김, 고구마 돈가스, 그리고 밥이 담겨져요. 제가 고구마 돈가스를 먹을지 치즈 돈가스를 먹을지 고민을 했던지라 만약 치즈 돈가스를 주문했더라면 이렇게 같은 조합에 고구마 돈가스만 치즈 돈가스로 바뀐 모습으로 왔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식당의 주방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이렇게 밥, 김, 반찬, 치즈 돈가스, 고구마 돈가스를 여러 개 만들어 두고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서에 맞게 착착 포장을 해서 배달을 보내겠죠? 제가 왜 자꾸 돈가스 얘기를 하나 궁금하실 텐데 저희 개발팀에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작성해둔 코드 조각들을 여러 경우로 조합해서 봉지에 담아 배포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폴리리스입니다. 폴리리스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백엔드 시스템을 단순하고 유지 보수 가능하고 테스트 가능하고 확장 가능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코드를 재사용 가능한 레고 블록처럼 만들어서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팝모닝 백엔드에 처음부터 폴리리스 아키텍처를 도입했던 건 아니었어요. 폴리리스라는 멋진 아키텍처가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지금도 잘 되는데 굳이? 라는 생각으로 지내던 올해 2월 어느 날 늘 잘 되던 람다 배포가 사이즈 리밋에 걸려서 안 되기 시작합니다. 저희 리포지토리 구조가 팝모닝 API 디렉토리가 있고 여러 개의 람다들이 같은 레벨의 디렉토리로 있는 구조인데 이 람다들에서 하는 역할은 오픈 API를 통해서 팝모닝 앱에 보여줄 날씨 정보를 가지고 온다거나 또 농산물 시세 정보를 가지고 온다거나 팝모닝 고객들에게 푸시를 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결국 팝모닝이 바라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모든 람다들이 바라보고 있는 구조이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코드들을 팝모닝 API에서 많이 가져다 쓰고 있어요. 이게 람다 배포 파일 입장에서는 이렇게 팝모닝 API라는 외부 코드를 라이브러리처럼 담는 거거든요. 팝모닝 API 코드가 점점 커지다 보니 결국 람다 제한 사이즈를 초과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람다만 있는 리포지토리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는 첫 번째 리포지토리에 있는 코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복 코드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DB 테이블에 새로운 컬럼이 추가되면 두 리포지토리에서 같은 작업을 해야 했죠. 그리고 배포 파이프라인도 두 리포지토리 모두에서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이런 불편함과 람다 배포 실패 사건이 트리거가 되어 결국 폴리리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폴리리스가 무엇이기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는 것일까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폴리리스는 코드를 레고처럼 나눠서 재사용하기 좋게 만들어 주는데요. 이 레고 블록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이스입니다. 배포당 하나만 존재하는 밥이고요. 두 번째, 컴포넌트입니다. 반찬, 김, 사이드 메뉴 등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배포에 여러 개가 포함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베이스와 컴포넌트들을 담는 봉지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포함하는 주방을 워크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베이스와 컴포넌트를 묶어서 벽돌이라는 뜻의 브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 구성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스는 애플리케이션의 뼈대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이 커맨드 라인 툴이 될지, AWS 람다가 될지, REST API가 될지 또는 다른 무언가가 될지는 바로 여기서 정해집니다. 내부는 소스, 리소스, 테스트 폴더로 구성되어 있고 depth EDN은 디펜던시를 관리하는 파일로 이 베이스에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할지 담고 있습니다. EDN 파일은 이렇게 제이슨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음 컴포넌트는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코드의 모임입니다. 베이스와는 다르게 인터페이스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터페이스는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던 인터페이스와는 좀 다르게 이 컴포넌트에 어떤 함수가 있다는 걸 외부에 알려주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래서 레고 블록의 튀어나온 부분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배포를 위한 단위입니다. 여기는 베이스 컴포넌트와는 다르게 소스, 리소스 폴더가 없습니다. 프로젝트의 depth EDN에는 이렇게 어떤 베이스와 어떤 컴포넌트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아티팩트를 생성할지만 적혀 있습니다. 팜모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며 어떤 식으로 폴리리스 개발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팜모닝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안에 REST API라는 베이스, 그리고 유저, 웨더, SMS라는 컴포넌트를 생성해 볼게요. 우선 주방에 해당하는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폴리리스는 폴리라는 커맨드 라인 툴을 제공하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명령어로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VS 코드에서 워크스페이스를 열어보면 베이시스, 컴포넌트, 프로젝트 폴더가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폴리 툴을 이용해서 컴포넌트, 베이스, 프로젝트도 생성할 수 있어요. 리소스, 소스, 테스트 폴더도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 REST API 라우트에는 회원가입, 로그인, 회원가입에 사용되는 인증번호 전송, 그리고 날씨 정보를 가져오는 4개의 라우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REST API 베이스에서 컴포넌트를 가져와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컴포넌트의 함수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져온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위 프로젝트의 의존성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팜모닝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런칭되고 일본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올해 7월에 일본에 앱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팜모닝 프로젝트에서 SMS 컴포넌트는 회원가입 시에 휴대폰 인증번호를 전송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일본에서 서비스를 하려면 문자 전송 서비스 업체도 변경해야 하고 문자 내용도 일본어로 변경이 필요하겠죠? 다른 코드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SMS 컴포넌트만 갈아 끼웁니다. 마치 고구마 돈가스에서 치즈 돈가스로 메뉴를 변경하듯이 말이죠. SMS 재팬 컴포넌트를 이렇게 생성하고 이 새로운 조합을 담아낼 팜모닝 재팬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베이스에 다른 컴포넌트를 갈아 끼우는 것은 SMS 컴포넌트와
SMS 재팬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가 같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말 재밌지 않나요? 폴리툴의 인포 명령어를 사용하면 각 프로젝트와 컴포넌트, 베이스 사이의 의존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첫 번째 테이블은 프로젝트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팜모닝 프로젝트의 엘리아스를 FNM 코리아, 팜모닝 재팬 프로젝트의 엘리아스를 FNM 재팬으로 설정한 모습입니다. 디벨롭먼트 프로젝트는 기본으로 생성되는 프로젝트인데 이번 예제에서는 수정하지 않았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래 테이블은 각 프로젝트에서 어떤 브릭들이 쓰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FNM 코리아 프로젝트에서는 SMS, 유저, 웨더, 컴포넌트와 REST API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 FNM 재팬 프로젝트에서는 SMS 재팬, 유저, 웨더 컴포넌트와 REST API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S 플래그는 소스 디렉토리, 또 T 플래그는 테스트 디렉토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코드를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분들은 이 주소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QR코드 처음 만들어 봤는데 잘 돼서 신기해서 넣어봤어요. 대충 감을 잡으셨다면 다시 팜모닝 리포지토리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저희는 폴리리스 아키텍처를 적용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쏟아야 했을까요? 일주일? 한 달? 단 2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기존 디렉토리를 모두 베이스로 옮기고 공통으로 사용이 필요한 코드들을 컴포넌트로 빼낸 후에 베이스에서 컴포넌트를 가져다 쓰게 만드는 작업이 전부입니다. 람다만 있던 두 번째 리포지토리 역시 첫 번째 리포지토리로 옮겨 컴포넌트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폴리리스 도입의 주된 목적이었던 배포 사이즈 경량화와 중복 코드 제거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추가로 얻은 혜택 중 하나인 테스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베이스 컴포넌트 프로젝트 모두에 테스트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각 브릭별 테스트와 프로젝트별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테스트는 컴포넌트와 베이스, 즉 브릭 테스트와 프로젝트 테스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브릭 테스트는 빠른 피드백 루프를 위해서 100ms 이상 걸리지 않는 빠른 테스트만을 포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테스트는 브릭을 조합해서 실행하는 테스트들로 통합 테스트와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브릭 테스트에 유닛 테스트만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메모리 DB 사용 같은 통합 테스트도 속도가 빠르다면 가능합니다. 테스트가 많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워크스페이스의 크기가 커졌을 때 모든 곳에 테스트 코드가 있다면 코드 통합이 있을 때마다 테스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텐데요. 폴리리스에서는 너무나 멋지게도 증분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증분 테스트가 무엇이냐 하면 스테이블한 버전 이후에 생긴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git 로그들이 있을 때 버전 1.2.3 이후에 3개의 커밋이 생겼죠. 이 커밋 3개에서 변화된 코드에 영향을 받는 브릭과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죠. 이 커밋 3개에서 보라색과 연두색 컴포넌트가 영향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두색 컴포넌트는 1번 프로젝트와 마지막 n번 프로젝트, 보라색 컴포넌트는 마지막 n번 프로젝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컴포넌트의 영향을 받는 브릭과 프로젝트의 테스트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 통합에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버전에 관계없이 모든 테스트를 실행해 볼 수도 있고 특정 브릭 또는 특정 프로젝트의 테스트만 실행하는 등 여러 필터링을 적재적소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폴리 인포 명령어를 통해 어떤 테스트가 실행될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예제에서 한국 팜모닝에서만 사용되던 SMS 컴포넌트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폴리 인포를 실행해 보면 SMS 컴포넌트 옆에
별 표시가 뜹니다. 이것은 해당 컴포넌트에 수정이 있었음을 의미하고 위에 팝모닝 프로젝트와 디벨롭먼트 프로젝트 이름 옆에는 더하기 표시가 떠 있는데 이것은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컴포넌트에 수정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못 보던 X 플래그가 생겼죠? 이건 지금 테스트를 돌리면 이 테스트가 실행될 거라는 뜻인데요. 왜 프로젝트에는 X 플래그가 생기지 않았을까?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건 바로 폴리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컴포넌트와 베이스, 즉 브릭에서만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테스트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폴리 인포 뒤에 프로젝트 테스트도 돌려줘 라고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팝모닝 프로젝트에서 X 플래그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폴리리스를 도입한 지 반년이 지난 지금 팝모닝 리포지토리에는 30개의 프로젝트, 39개의 인터페이스와 컴포넌트, 그리고 29개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오른쪽 테이블에는 각 브릭이 어떤 인터페이스와 의존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가장 많은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는 베이스는 역시 팝모닝 API고요. 가장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는 컴포넌트는 데이터베이스 컴포넌트네요. 폴리리스 구조로 탈바꿈하는 데는 2시간이면 충분했지만 폴리리스를 잘 사용하는 데에는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폴리리스에서는 문서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자료가 많이 없어 진입 장벽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폴리리스를 처음 접하는 팀원에게 폴리리스를 잘 전파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세미나를 여는 등 노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컴포넌트를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컴포넌트를 너무 잘게 나누면 여러 컴포넌트 간의 과도한 의존성이 생길 수 있고 또 너무 크게 나누면 배포되는 아티팩트 사이즈가 필요 이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였던 배포 사이즈 경량화를 달성했습니다. 200메가가 넘어가던 그 문제의 람다는 10메가로 사이즈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두 리포지토리를 하나로 합침으로써 중복 코드를 제거했고 또 배포 라인도 하나가 되어 관리와 모니터링이 수월해졌습니다. 폴리리스 도입 이전에는 테스트 시간이 오래 걸려서 돌려놓고 밥을 먹으러 다녀오기도 하고 테스트 통과하면 뭐지 해야지 했던 PR을 까먹기도 했는데요. 폴리리스 도입 이후에는 증분 테스트가 되면서 코드 통합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개발팀은 조금씩 자주 배포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컴포넌트를 나눔으로써 코드 관심사가 분리되었고 이로 인해 유지 보수도 쉬워졌습니다. 컴포넌트를 잘 나눈다는 것은 컴포넌트의 이름을 잘 붙이는 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전에는 같이 두기 애매했던 함수들이 자리를 찾아가게 되면서 코드가 정리되는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킨 문제입니다. 이 그림 4개는 뭘 나타낼까요? 힌트는 코드 리뷰입니다. 도전하실 분? 역시 안 계시군요. 어려운가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지금 팝몬이 있는 4개 스쿼드의 이름입니다. 토마토, 프링글, 소금, 페퍼 스쿼드 이렇게 4개의 스쿼드가 있는데요. 저희 팝모닝은 목적 조직인 스쿼드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어요. 각자 나눠져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스쿼드에서 무슨 기능을 개발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리포지토리에서 컴포넌트를 공유하고 있으니 계속 서로의 코드를 봐야 하는 환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코드 리뷰가 활발히 일어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발표를 시작하며 폴리리스는 아직 사용이 많지 않고 레퍼런스도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메커니즘과 효율성, 그리고 개발진의 빠른 피드백으로 지금까지 굉장히 만족을 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팝모닝은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나라에 진출할 예정이라
폴리리스의 확장성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클로저, 폴리리스, 그리고 팝모닝의 앞으로의 기술적 행보에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시 코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입니다. 다음 질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개념이 비슷해 보입니다. 장단점도 비슷할 것 같은데 단점으로 관리 포인트가 클 것 같은데 팀원 간에 어떤 기준으로 역할을 나누시나요? 저희는 한 기능을 꼭 여러 명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도 대처가 꼭 가능하도록 페어 프로그래밍도 자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리를 비웠을 때 대처는 되게 가능한 환경이고 그렇습니다. 가능한 환경입니다. 다음 질문, 베이스와 프로젝트가 잘 구분이 안 되어요. 같은 개념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베이스는 애플리케이션의 뼈대이고 프로젝트는 배포를 위해서 어떤 베이스와 어떤 컴포넌트를 조합할지를 담고 있습니다. 폴리리스 이전에 사용하던 람다 및 API 언어가 궁금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폴리리스 이전에도 계속 클로저를 쓰고 있었고요. 폴리리스는 언어가 아니고 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이다 보니까 폴리리스 쓰면서 그냥 아키텍처만 바뀌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 굉장히 귀여운데 브릭이 도메인과 같은가 인 것 같은데 브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브릭은 재사용 가능한 단위로 나누어져 있는 거고 또 도메인별로 이 브릭을 만들지 말지에 대한 것도 계속 논의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모노레포 절망편도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없습니다. 절망편은. 다음 질문. 클로저 같은 리습 계열의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는 매크로라고 생각되는데 리얼 월드에서 매크로를 사용한 예시가 있을까요? 네, 저희 리포지토리에도 매크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GraphQL의 리졸버를 만들 때 비슷하게 들어가는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리졸버를 만드는 데프 리졸버라는 매크로를 만들어서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증분 빌드 시 수정된 컴포넌트만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면 수정된 컴포넌트가 다른 컴포넌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보장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폴리 툴에서 수정된 컴포넌트가 다른 컴포넌트에 영향을 주면 그 컴포넌트도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특정 공통 컴포넌트를 고치게 되면 모든 프로젝트를 배포해야 될 것 같은데 컴포넌트 버전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걸 권장하더라고요. 같은 인터페이스를 두고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A 컴포넌트가 있으면은 A라는 인터페이스를 가진 A 버전 2 컴포넌트를 만들어 가지고 버전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저희가 같은 인터페이스를 쓰는 컴포넌트들이 아직은 없어서 이것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